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47쪽 먹으로 자유롭게 놀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수묵화의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표현한다 입니다. 수묵화의 재료와 용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 왼쪽을 봐주세요. 연적, 벼루에 먹을 갈 때 쓸 물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물감, 색을 칠할 때 사용해요. 접시, 먹의 농담을 만들 때 사용해요. 농담이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진하고 옅은 것을 물로 조절합니다. 먹물, 먹을 간 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직접 벼루에 먹을 갈 수도 있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먹물을 사용한다면 더 편리하겠죠? 물통, 먹과 물감을 사용할 때 붓을 씻거나 물을 덜었을 때 사용합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검은 천을 깔개라고 해요. 화선지가 바닥에 붙지 않도록 해줍니다. 붓마리개, 붓을 가지고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붓, 채색화, 사군자, 서예, 산수화 등 그림의 종류에 따라 붓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먹, 벼루에 물을 부어 갈아서 사용합니다. 나무나 기름의 재에 악효를 섞어 만들어요. 벼루, 먹을 가는 데 쓰는 용구로 대부분 돌로 만듭니다. 요즘 문방구에서 파는 것은 주로 플라스틱일 거예요. 화선지, 수묵화를 그릴 때에는 화선지를 사용합니다. 화선지는 먹물을 잘 빨아들이고 잘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진, 서진이라고도 하는데요. 돌, 나무, 금속 등으로 만들고 화선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작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크기죠? 왼쪽에 있는 것은 점이 크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작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붓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물이 나오네요. 이렇듯 다양한 재료로 붓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솜으로 만든 붓은 먹을 찍어 큰 점을 표현할 수 있으며 굵은 선을 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면봉으로 만든 붓은 점을 찍듯이, 이쑤시개로 만든 붓은 가늘고 날카로운 느낌의 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왼쪽은 굉장히 많이 번져 있고 오른쪽도 번지긴 했지만 왼쪽에 비해서는 약하죠? 바로 사용한 종이의 차이인데요. 한지는 얇고 먹물이 잘 스며들어 번짐의 효과가 좋습니다. 도화지는 한지보다 두껍고 먹물이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수묵화 그러면 꼭 먹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의 작품처럼 색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수묵 채색화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의 작품 비 오는 산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먹물의 진하기가 다르죠? 그리고 비를 위에서 툭툭 먹물을 떨어뜨려서 번짐의 효과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작품은 꿈꾸는 공작새라는 제목에 걸맞게 알록달록 화려한 색으로 칠해주니
정말 멋진 작품이 되었네요. 수묵화를 그리기 위해선 최소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물, 붓, 접시, 화선지 같은 것들이죠. 만약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붓펜과 화선지로 오늘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군자 기억하나요? 대나무, 난초, 국화, 매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그려봤는데요. 화선지는 부드러운 쪽과 거친 쪽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쪽이 위로 오게 놓고 그림을 그려야 해요. 대나무와 난초 그리는 법은 영상으로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붓펜과 물감을 함께 사용해 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맛있는 과일이죠. 그리고 길가에 예쁘게 피어있는 코스모스도 그려봤습니다. 선생님이 성격이 급해서 마르기도 전에 사진을 찍었더니 물기가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자, 여러분도 붓펜 이용해서 그리고 물감도 이용해서 멋진 수묵화를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먹물이 있다면 그걸로 진짜 수묵화를 그려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없다면 붓펜을 이용해서 수묵화 흉내내기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멋진 작품 기대할게요.